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자유우파 성향 원로 언론인인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7월 23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논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류건일 전 주필은 이번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로 우선 첫 번째, 문재인, 이재명 586 집단과 그 팬덤의 총동원령, 말 만들어내기, 선동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윤석열을 찍었던 유권자들 60, 70, 80 상당수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팀이 짠하고 계속 뭘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기다리게, 지치게, 김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할 대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를 다그치고 이재명, 김혜경, 문재인의 피고소, 피고발 사건들을 정광석화로 해치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8월 중순까지는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기회주의자들을 멀리하고 자유 레지스탕스를 맞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류건일 주필의 최근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그것을 반기는 사람들과 걱정하는 사람들이 각각 나름의 원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맞기도 할 것이고 틀리기도 할 것이다. 100%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안지란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객관적 증거와 서로 다른 주관적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나 종합적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자료로서는 쓸만할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전폭 반대자들과 전폭 지지자들의 입장을 동의하지는 않아도 존중은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 둘과는 다른 비판적 지지 입장에 서 있다. 왜 비판적이지만 지지하고 지지하지만 비판적인가? 586,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그 팬덤과는 길에서 우연히 서로 스치는 일조차 없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만큼 필자는 그들의 대척점에 서 있다. 국민의힘 내부, 비좌파 내부에선 이준석, 유승민 그리고 그 팬덤과도 길에서 우연히 서로 스치는 일조차 없었으면 한다. 그만큼 필자는 그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류건일 주필은 자신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서로 같은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크게 두 집단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북 주사파 좌익 세력, 범극좌 세력에 가깝고 저질이고 이런 세력들, 또 하나는 그런 식의 강성좌파 그룹은 아니지만 이른바 비좌파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 중에서 이준석, 유승민 또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팬덤들, 그 사람들도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류건일 주필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한 류건일 주필의 인식은 저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저 역시 문재인, 이재명류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비좌파 계열에서는 이준석, 유승민류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류건일 주필의 칼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 두 부류보다 낮게 본다. 그러니까 그 두 부류라 하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이재명류의 집단들, 또 하나는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류의 집단들, 그 두 부류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낫다고 판단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 보여준 용기와 전투력을 높게 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다른 후보감들이 겨우 2, 3, 4, 6% 여론 지지밖에 못 받았을 때 윤석열 후보감은 대번에 10% 지지를 받았던 사실도 필자는 높이 산다. 당선 가능성이란 기준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전폭 지지 아닌 비판적 지지인가? 그를 정치적 팬덤으로서가 아니라 한 언론인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시시비비한다는 뜻이다. 그의 전폭 반대자들은 윤석열이 문재인 이재명을 잡아갈까봐 갖은 농간을 다 부리며 윤석열이 그러지 않길, 그러지 못하길 바란다. 그들은 탄핵 이야기까지 꺼냈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을 급속히 떨어뜨리려는 악성선동을 맹렬하게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전폭 반대자들은 당연히 문재인 이재명류의 좌익이 많지만 이런 좌익이 아닌 넓은 의미의 우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 중에도 윤석열에 대한 아주 강한 반감, 그러니까 거의 매일 문재인 이재명 못지않게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죠. 여러분도 아마 대체로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겁니다만은 계속 칼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말들을 다 만들어낸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고 어떻다더라. 하지만 딱 떨어지는 실체 있나? 대통령실이 윤석열 친지를 등용했다더라. 문재인 김정숙 때는 프랑스 국적 친지까지 쓰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 보복을 한다더라. 문재인 때의 저 무지막지한 사화들은 어땠고, 이재명, 김혜경 법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도 아예 수사조차 하지 말란 말인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는 또 어떡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 반대자들은 지금 이런 무리한 방식으로 출범 겨우 2달밖에 안 된 정부를 제2의 광우병, 제2의 촛불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전폭 반대자들의 자규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렇다. 이건 자규다. 그러면서도 필자는 언론 본연의 임무, 정권에 대한 시시비비는 게을리하지 않는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이걸 바라는 의미에서 시시비비를 한다. 비판적 지지인 셈이다. 비판적 지지 입장에서 필자는 최근 윤석열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필자 나름의 주관적 결론을 내려보려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1. 문재인, 이재명, 586 집단과 그 팬덤의 총동원령, 말 만들어내기, 선전선동 때문이다. 자기들의 총역량을 쥐어짜 정폭하는 것이다.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 바르바로사 작전 같은 것이랄까. 2. 윤석열을 찍었던 유권자들 60, 70, 80 상당수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왜? 윤석열 팀이 짠하고 계속 뭘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기다리게, 지치게, 김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 같다. 3. 대책은 뭘까? 지지자들에게 속 시원할 연속극을 보여줘야 한다. 지지자들부터 신나게 만들어야 한다. 붐이 일어나면 지지율도 오른다. 이러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유건일 주필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신이 제안하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를 다그쳐야 한다. 이재명, 김혜경, 문재인 피고소 피고발 사건들을 전광석화로 해치워야 한다. 권성동 하는 투가 영 웃긴다. 길 닦아 놓았더니 용천배기가 먼저 지나간다. 누가 권성동 저를 위해 정권 교체했나? 그는 영 감이 못된다. 물러났으면 한다. 국민의힘 현 지도부 총사퇴하고 재창당 수준의 새 지도 체계가 들어서야 한다. 김영삼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다 전시대 이야기다. 그렇다고 유승민 이준석은 당내 대안 세력이 아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지나간 역사로서 존중하되 윤석열 시대에선 자유진영의 새 주류, 새 노선, 새 정책을 짜야 한다. 윤석열 주변에 그럴 능력 있는 자가 있는가? 도무지 눈에 띄질 않는다. 기업의 창의성을 북돋워야 한다. 불법노조 활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교육계의 이념적 세뇌를 응징해야 한다. 내 집 마련 꿈을 되살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상속세 감면, 규제 철폐를 다그쳐야 한다. 공공기관 정비, 공무원 감축,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노영 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 원전을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 비판적 지지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쓴소리를 한마디 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기에 그동안은 바란다는 식으로만 말해왔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원칙주의적 자유 레지스탕스 입장의 요구사항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으면 비판적 지지가 엄중한 비판으로 악화하는 수가 있다. 자유 레지스탕스를 맞아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질질 끌지 말라. 7월 말에서 8월 중순안으론 문재인 5년 적폐의 의사출도를 외쳐야 한다. 시한이다. 그렇지 못할 땐 윤석열 정부는 원칙주의적 자유 레지스탕스의 준엄한 전공법에 직면할 것이다. 이 사항은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참고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가 보이는 그런 과감한 적폐청산부터 시작하고 또 국민의힘도 당내 문제이긴 하지만 이준석, 유승민유가 아닌 또 권성동유가 아닌 대대적인 물갈이, 자유주의적 원칙론을 가진 싸울 수 있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과감한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에 동의하는 아마 그런 시청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등과 관련해서 이양성 군산대 교수, 게임이론의 전문가죠. 이양성 교수가 통렬하게 비판한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박홍근의 막말 그리고 또 막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박홍근은 1969년생이고 전남 고흥 출신이죠. 현재 지역구는 서울 중랑을입니다. 이양성 교수가 박홍근을 비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정치는 공식이 있다. 지배전략 남용 및 중독이다. 박홍근이 막말 프레이드를 통해 보여준 건 머리가 비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돌았거나 한국 좌파의 민망한 모습이다. 한국 좌파의 지배전략은 바로 무조건 끌어내리기다. 그런 지배전략은 무능함을 표현한다. 바로 그런 지배전략들이 정치 혐오를 낳고 동방예의지국 조선을 당파 싸움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그렇게 상투잡기식 마구잡이 싸움을 벌인 결과 조선이란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그 반절은 회생했다. 지금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조선이다. 북한과 한국 내 친북 좌파들은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본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5년간 권력을 잡았다고 하니 새삼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 있다. 운동권 출신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거. 얼마나 억척스러웠을까. 모두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은 민생고를 겪고 있건만 민주당 좌파 멤버들은 운동권 출신에게 특혜를 부여하자는 유공자법을 재추진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물귀신 정부였다. 그리고 모든 걸 정반대로 그리고 거꾸로 했다. 한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격됐는데 오히려 월북으로 몰고 동해를 통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강제 북송을 했다.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거꾸로 했다고 보면 된다. 박홍근이 내뱉은 단어들을 배열해보면 검찰 문고리 육상시 김건희 실세 탄핵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 이게 정당 정치인가 싶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위해 아직 전쟁 중이고 국내에서는 지금 강제 북송 의혹 때문에 체제 위기까지 느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이 와중에 조폭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치안 유지 책임 있는 경찰들은 항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박홍근이 냉철하게 국가 체제와 국가 경제를 위해 한마디 할 줄 알았건만 고작 한다는 것이 그 바닥에서 배워먹은 물귀신처럼 끌어내기 끝장이다. 박홍근이 알아야 할 게 있다. 작금의 이 혼란들은 모두 문재인과 친북 좌파들이 자초한 것들이다. 검찰 문고리, 육상시, 김건희, 실세 탄핵,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하기 바란다. 가령 검찰 출신 문고리 권력이 있다면 그들 중에 누가 육상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권력의 실세라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팩트를 대기 바란다. 탄핵 더위 먹은 박홍근아, 세상에 지금 임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됐다고 탄핵이란 말이 나오냐. 게임 이론에서 보자. 정책이 설계되고 실행되면 타임래그가 존재한단다. 즉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답이 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박홍근처럼 설레발이 치다 밥이 되기도 전에 소뚜껑 여는 사람들이 문제다. 지금 한국 좌파들 보면 지손으로 밥 한 번 안 해본 사람들 같다.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오직 법치다. 이 사항은 게임이론 전문가인 이양성 군산대 교수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질타한 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